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겨울철 꽃꽂이를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꽃꽂이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에는 특히 붉은색 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어떤 꽃이든 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붉은색을 가지고서 꽃꽂이를 할 때 빨간 장미를 꼭 넣어야 된다라고 치면 빨간 장미 가격이 막 너무 비싸지니까 빨간색 카네이션을 쓸 때도 있어요. 한 단에 20송이씩 들어있으니까 두 벌로 할 때 10송이, 10송이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너무 붉은색에만 집중하지 않고 초록색이라든지 하얀색 혹은 우리가 락하나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서라도 금색, 뭐 은색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동영상들 보면은 제가 붉은색이나 아니면은 금색 스프레이 같은 걸 이용한 오브제들 혹은 소재들을 이용한 걸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림주일 그리고 아니면 대강절, 뭐 대림절 이렇게 얘기할 때요. 교회력으로는 예수님 오기 전에 사주를 얘기하는데요. 이 사주 동안은 교회력에서 컬러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림절 4주, 3주, 2주, 1주 이렇게 가면서 보라색 초를 하나씩 키게 되는데 저는 늘 초를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초는 기존에 제가 사용했었던 큰 사이즈의 초인데요. 무겁고 한번 떨어지면 이렇게 자국이 나고 해가지고 한번 쓰고 치우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기스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초 자체를 보라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둔 4가지 색상의 초를 아예 세트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초를 사용해 볼 거예요. 이미 강림절 시작되고 나서부터 초를 세팅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 초 같은 경우는 모양에 맞지 않으면 사실 빼셔도 되고 성탄절 전까지는 초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의 개수는 4개 정도 두고 혹은 불만 여러 개 혹은 그 주에 맞춰서 불을 켜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 느낌을 낼 수 있는 성탄절 느낌을 낼 수 있는 꽃꽂이를 할 거예요. 성탄절은 교회력에서는 사실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하얀색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생명으로. 근데 교회 꽃꽂이는 크리스마스 때 빨간색을 해야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또 겨울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좀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그런 붉은 톤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그 포인세티아 붉은색으로 그런 붉은 꽃을 대신할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왜 장갑을 끼고 인사했는지 아시겠죠? 요거는 유채라는 봄꽃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봄에 여름까지 사용을 했다가 창고에 말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스프레이를 뿌린 것 같아요. 스프레이 뿌리고 나서 하얀색 반짝이까지 다 입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양쪽에 두 기둥으로 삼고 그 앞에다 다른 꽃을 꽂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너무 많이 나누지 않고 그냥 이 채로 조금 사용하려고 해요. 왜냐면 움직일 때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래쪽은 너무 줄기만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내려가지고 같이 해볼 거예요. 기둥 모양이 조금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게요. 그래서 장갑을 껴야 됩니다. 얘는 말라도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길이 상관없이 고정이 되면 그냥 잡으셔도 돼요. 일자로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런데 안쪽은 스프레이가 잘 안 뿌려져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요. 스프레이가 뿌려진 상태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건 뭐냐면 유채는 속이 이렇게 비어져 있어서 가벼우니까 이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가 위에가 퍼지는 게 싫으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오므릴 건데 너무 밖으로 퍼지는 소재들은 조금 잘라줄게요. 네, 뒤에 이
하얀색 기둥이 배경에 보이지 않아서 자리를 한번 이동해 봤습니다. 조금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조금 떨어져 있게끔 해주셔야 여기에 큰 포인세티아랑 그린들을 배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도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을 수 있는 약간 여유의 공간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옆으로 길쭉한 수반을 이용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큰, 이게 아마 사이즈가 제일 큰 포인세티아일 거예요. 여기는 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구부려 가지고도 사용해서 나중에 풀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잘라서 쓰고 싶다 그러면 와이어용 가위로 혹은 벤치로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그냥 일반 가위로 자르다가 코가 다 나가버리니까 가위를 끝까지 깨끗하게 잘 사용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와이어 자르는 가위로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잠깐 조금씩만 칼집을 내서 이렇게 부러뜨려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가위, 쇠 가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함부로 자르지 않거든요. 와이어 자르는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네, 이렇게 와이어 자르는 큰 가위가 있는데요. 보통 교회에서는 도구 같은 것들 혹은 부자재 같은 거를 구매하시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봉사활동 하시는 선생님들 손 이런 것들 많이 다치시기도 하고 힘들어지시니까 꼭 이런 거 몇만 원 하기는 하지만 한번 사다 놓으면 이렇게 가볍게 자를 수 있으니까 하나쯤 사두시는 건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으시면요, 우리 그 창고에 벤치 같은 거 많을 거예요. 그런 걸 써볼게요. 자, 이렇게 큰 포인세티아를요 가운데다 꽂을 건데 가운데 중심 그리고 무게를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기둥이 하얗기 때문에 이 위에까지 막 큰 꽃들을 중간에 채우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채워주고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이런 중간 사이즈 포인세티아는 끝에를 조금만 잘라서 와이어가 들어가 있다는 건 어때요?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뒤로 가서 이렇게 두 개만 꽂아줄 겁니다. 더 많이 구부리셔도 돼요. 혹은 저는 얘가 높으면 초를 놓지 못하니까 이런 애들은 아예 그냥 줄여서 뒷부분까지 아예 그냥 깨끗하게 넣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둥에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포인세티아 하얀색과 초록색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초록색 나무에다가 빨간색 오너먼트 거는 거를 거의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오늘 거는 얘네들이 앞으로 꽃이 얼굴을 앞으로 하게 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넣고 묶어줄 거예요. 너무 납작하게 묶지 않고요. 꽃이 튀어나오게 구부려 주셔야 돼요. 살짝만 초록색으로 지철사로 감아줄 거고요. 얘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 유체에는 울퉁불퉁한 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감아주시면 돼요. 네. 5개 정도 해줄 건데요. 초록 색깔도 2개 가져왔어요. 사이에 끼워서 오른쪽에는 언밸런스하게 또 3개 혹은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올려줄게요. 나중에 또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구부려서 작업하고 있어요. 네, 붉은색 포인세티아를 넣어서 중심에 균형을 맞춰주었고요. 만약에 이 포인세티아를 구매하시는 게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사실 생화를 쓰셔도 되는데 생화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꽃들 자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부러 저는 포인세티아를 썼거든요. 붉은색 석죽도 있을 거고 카네이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장미, 우리가 뭐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좀 붉은 톤이나 보라색, 진한 톤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은 다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오늘은 붉은색은 아니지만 이 초록색과 붉은색 반짝이가 붙어있는 포인세티아하고 조금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장미와 연보라색 스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유체에 붙어있는 하얀색 스프레이 그 염색된 것들이 많이 떨어져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 몬스테라하고 그리고 루스커스로 풍성하게 가려준 다음에 색깔을 그 위에다가 덧입힐 거예요.
먼저 몬스테라로 아래쪽 부분을 받침하듯이 꽂아줄 건데요. 한 단에는 10분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넓은 화기는 보통 10번을 다 쓰시는 편인데 좁은 경우에는 5번이나 6번 정도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몬스테라는 얘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나에 2개를 다 넣을 수도 있는데요. 얼굴이 큰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큰 형태의 수반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밑에 일단 받침을 해볼 거예요. 자, 너무 짧게 잘라서 바짝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밑에가 너무 짧아 버리면은 뭔가 균형이 단조로워 보이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커 보이는 형태로 너무 짧지 않게. 그리고 우리한테는 루스커스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또 꽂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몬스테라 잎으로 너무 붙어있지 않게끔 조금 노면화들을 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장미와 루스커스로 자리를 잡아볼게요. 장미는 이렇게 조금 색깔이 연한 듯 붉은 톤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서 이 빨간색 포인세티아 옆으로 가면 약간 피지톤이 더 돋보이게 되는 장미예요. 그 중에서 얼굴이 조금 더 피고 풍성해 보이는 애들이 좀 중앙에 모이도록 할 건데요. 5송이 5송이 이렇게 가까이 모이도록 해볼게요. 네, 이렇게 꽂아줬어요. 꼭 일자로 꽂지 않아도 괜찮아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듯이 지그재그로 꽂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10송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5송이, 5송이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주는데 너무 하나만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이렇게만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꽂아주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여기 사이사이에 로스컷을 넣어줄 건데 로스컷은 한 단에 25번이 들어있다 보니까 충분해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잘라서 쓰실 수도 있고 나눠서 2벌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겨울철에 로스커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잎사귀가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위에 분무를 잘 해주시면 몇 주 동안 계속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한 주가 아니라 2주 이상씩 보실 수 있는 꽃꽂이가 될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장미가 시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제 장미만 바꾸셔도 될 정도로 되게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자, 로스커스 사이에 잎사귀가 풍성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충분히 양은 많을 거예요. 지저분한 잎사귀가 있다면 떼고 사용하고 우리가 일부러 제가 여기 가운데를 조금 비워뒀는데 여기는 초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를 일부러 확보하자 했기 때문에 비워둔 건데 예를 들면 하나 그라데이션 넣듯이 하셔도 돼요. 진한 거 왼쪽 오른쪽 뭐 상관없지만 둘, 셋, 네. 가운데를 비워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거 꼭 그라데이션 돼야 돼요? 라고 하시면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이런 미적 감각을 이용해서 색깔을 일부러 똑같이 다 하얀색 초 쓰는 거 아니고 일부러 진한 보라색 톤 쓰지 않고 이렇게 색깔이 좀 연결되는 느낌으로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꽃들을 붉은색으로 하지 않은 이유를 조금 이해되시겠죠? 막상 이제 대강절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크리스마스용으로만 하고 싶어요 하실 때는 사실 이 초를 빼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를 해볼게요. 조금 더 그린을 꽂아볼 거예요. 한 10번 정도만 쓰셔도 충분할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각 교회 사정에 맞춰서 사이즈를 키우셔도 되고 줄이셔도 돼요.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용으로는 이 교회 꽃꽂이를 저희가 배송을 주문을 받을 거니까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교회 사정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부러 재료에 투자하거나 절개 꽃꽂이를 좀 풍성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스타일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늘 하던 대로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 정도의 이런 부자재도 사고 싶지 않다 혹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실 때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것들 중에서 제가 늘 얘기하죠. 색깔을 바꾸거나 색칠을 하거나 모양을 변형해서라도 재활용을 하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루스커스도 꽂았어요. 사실 이렇게만 해도 이 장미의 색감이 되게 환해서 하얀색 기둥과 이런 초록색, 하얀색 포인세티아가 뭔가 더 이렇게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교회에 있는 전구를 여기다 감으셔도 예뻐요. 아니면 요즘에는 그 라이트가 건전지 라이트가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듯이 걸어주셔도 되고요. 단 이 초를 켜실 거면은 이 위에다 뭘 다는 거는 조금 불안할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필러 꽃을 꽂을 건데, 자, 우리 스토크 준비했어요. 스토크는 위에 가지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길게 쓸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다 자를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사이에 꽂아줄 건데, 이 보라색, 연보라색 꽃 얼굴 색깔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물론 다른 꽃들도 다 비싸요. 모든 꽃들이 요즘에 계절이니만큼 당연히 비싸지니까 이럴 땐 또 어떻게 써야 돼?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써야 될 시즌이라면 가장 예쁜 것들을 또 귀하게도 사용하시면 돼요.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스토크도 비싼데 이걸 한 단에 하나씩 다 넣으면 너무 비용이 과하거든요. 장미만큼 비싸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어느 한 포인트를 같이 뭉치듯이 꽂아주시고, 밑에는 몬스테라나 그리고 루스커스가 많기 때문에 진한 초록색 톤이 많이 보이니까 우리 여기에서 약간 연보라 색깔만 살짝만 보여줄 거예요. 가득 채우면은 너무 많은 색깔들이 부딪혀서 서로 색깔을 밀어내냐고 예뻐 보이지 않아요. 어떤 기둥 같은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줬는데 이 하얀 색깔만으로는 제가 부족하니까 포인세티아를 작은 거를 초록색과 하얀색을 썼어요. 만약 하얀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예전에 썼던 짧아진 포인세티아를 이렇게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이 부분이 색깔이 좀 특이하고 싶어서 저는 기둥을 하얀색으로 올렸어요. 만약에 교회에 보라색으로 된 기둥들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려면 이 부분을 좀 약하게, 색을 좀 약하게 줘야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스토크는 2분의 1 일단 조금 안 썼고요. 그 장미는 한 단 다 썼고, 포인세티아는 대중소 이렇게 골고루 썼고요. 몬스테라 한 단, 그리고 루스커스를 2분의 1단 정도 썼습니다. 이 유채, 색칠을 되어 있는 유채는 2단을 다 썼고요. 우리가 초도 구매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뭔가 우리가 진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번에는 진짜 화려하게 해야지, 너무 아름답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지, 이것도 너무 좋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잘 다듬어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이것으로 또 이 모양을 그대로 또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클릭하셔서 재료 구매하시면요, 좋은 재료들 가지고서 고속버스 택배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성탄절 꽃꽂이를 해보았고요. 항상 건강하고 은혜 충만하셔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것들 다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꽃과 같은 여러분들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